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 이경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퇴근해서 5시 퇴근했고 집에 와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 관련된 지금 엑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집에 와서는 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니까 오자마자 이제 엄마가 주시는 밥 먹고 지금 앉아가지고 이제 엑셀을 하려는 찰나에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필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 빨리 좀 작업을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필러. 자, 뭐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필러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얼굴 쪽에 있는 그 약간 함몰된 부위를 좀 펴주는, 그래서 노화의 이제 좀 치료로 쓰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허가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부위에서는 아직 조금 뭐 식약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약간 좀 논쟁이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필러를 하면 이제 얼굴 쪽 어떤 노화나 주름 이런 개선의 목적으로 이제 들어온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필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 요즘에 보면 이제 이마, 콧대, 입술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애교나 팔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볼페임 아니면은 눈 및 다크서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좀 채워주는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거는 이마, 콧대, 요즘에 가장 좀 많이 하게 되는 입술 쪽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좀 애교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교라는 거는 이제 팀들 현상 때문에 아무리 이제 애교를 이쁘게 놔도 이제 좀 비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성형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 애교핀을 맞으신 사람 보고 와, 저 사람 성형했네, 진짜 좀 별로다, 뭐 이렇게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약간 조금 상징적인 게 돼버렸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콧대는 여전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마, 콧대, 턱끝, 입술 이쪽 라인은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자, 필러는 크게 이제 3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할게요. 뭐 제가 무슨 제품의 어떤 성분명을 말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크게는 이제 녹는 거, 안 녹는 거, 반영구적인 거 지금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뭐 녹는 거 이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뭐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성형외과 의사, 전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안 녹는 필러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녹는 필러에 말씀드리면 녹는 필러라는 거는 이제 HA 제제라고 해서 발음이 그러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성분인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필러를 만들었는데 제가 약절 HA라고 할게요. HA의 성분인 그런 필러도 점도에 따라서는 보통 3개나 4개로 이제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미세한 거, 그 다음에 아주 두꺼운 거, 거의 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점성이 되게 질긴 것도 있고 볼륨을 채우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점성이 좀 진한 게 필요하겠고 살짝 애교 같은 거 넣으려면은 너무 볼륨이 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점도가 약한 거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시술자의 어떤 경험이나 테크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은 뭐 필러를 맞는 거는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필러를 맞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내가 필러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피부 괴사라든지 뭐 실명이라든지 제가 성모병원에 있는 안과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의외로 이제 강남에서 이제 필러 맞고 눈 쪽에 조금 잘못돼서 오신 분들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이제 정말 재앙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그 왜 실명이라는 게 왜 생길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 얼굴 피부는요 되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 심장에서 얼굴로 들어오는 이제 핏줄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랑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이 2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는 쭉 오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뇌 혈관 쪽이랑 이제 안쪽 혈관을 담당하고 있고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는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오면서 이제 안면 혈관이라든지 이쪽을 분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이게 만나요,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눈 쪽, 시력을 보게 하는 거는 망막이거든요. 망막을 담당하는 센트럴 레티널 아테리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그것조차 얼굴에 있는 혈관이랑 이어져 있어요. 재수없게 필러를 딱 쐈는데 그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바깥쪽 얼굴 혈관을 쫙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망막에 있는 혈관이랑 딱 만나게 되면은 막혀버립니다. 막혀서 실명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망막세포는 뇌신경이랑 거의 비슷해서 한번 손상이 되면은 이제 되돌아오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필러를 어떻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방하시면 예방하는 거는 뭐 환자의 역할은 아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건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방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한 4, 5년 전인가 이제 필러를 놓을 때 멀티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층에다가 필러를 놓으면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 사이에 좀 유행을 했어요. 필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보통 이제
뭐 성형외과 레지던트 때 열심히 트레이닝 한 사람들이, 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얼굴 쪽을 많이 해부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 모교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1년 차부터 2, 3, 4년 차 모두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의료용 해부 시취실에 가가지고 얼굴 조금 막 다 해부하고 뭐 혈관을 어떻게 지금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성형외과 자랑, 깨알 자랑 한번 해보자면,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 이런 걸 해요. 근데 모든 임상과, 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등등, 뭐 피부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포함해서 이렇게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 매주 얼굴을 직접 해부하면서 공부를 하는 과는 아마 성형외과밖에 없을 거예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필러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보험 진료를 좀 많이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런 시체 해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얼굴 쪽 종양 수술이나 이런 할 때 다 이제 여기를 다 뭐 째보고 해보니까 그 혈관이 대충 어디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많이 이제 수술이나 해부를 해봐서. 그래서 이제 주사를 딱 찔러낼 때, 이 주사의 끝이 어디를 향했구나 이제 보통은 느끼거든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학과 트레이닝 받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세미나 같은 뭐 이렇게 시체, 그 의료용 시체, 카데바라고 하죠. 카데바 그 세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뭐 다른 뭐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시고 그분한테는 맡겨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정말 전혀 없고 그냥 진짜 뭐 책만 뭐 교과서 필러 책만 보고 필러를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의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얼굴에 대한 대충의 해부학 정도는 실제로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모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를 했거든요. 그때 조직 이식도 많이 했고 그 얼굴 쪽에 종양이 생겨서 많이 제거도 해봤는데, 이게 제거를 하다 보면은 그 층이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요한 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피부, 지방, 그 다음에 스마스라고 있고, 스마스 바로 밑에 팔딱팔딱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마스 바로 밑이라는 게 뼈부터 피부까지 그 길이를 생각하면 정말 정확히 거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위치에 혈관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러를 넣으려면 둘 중에 하나 아예 깊게 넣거나 아예 뼈 위에 넣거나, 뼈 위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 진피 바로 밑에 넣거나. 근데 이 중간은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효과가 없을지언정 뼈 바로 위에, 그 다음에 그 피부, 진피 바로 밑에, 이 두 개 이외엔 저는 전혀 안 넣습니다. 뭐 넣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논문 같은 거 보면은 가장 그 실명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미간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간 쪽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알고 필러 시술을 받으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 즉 이제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러보다는 수술도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에 코 성형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코필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이 코필러 때문에 라인이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녹는 필러라고 하지만 이게 다 녹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0%는 조금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 남아있는 게 이 콧대를 약간 울퉁불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앞으로 평생 뭐 나는 코 성형을 안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뭐 3개월 뒤나 4개월 뒤 혹은 1년 뒤에 나는 코 성형을 할 건데 그때까지 뭐 기다리기 좀 아쉬우니까 뭐 콧대 필러를 한번 해보자.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수술하는 의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하실 분들은 조금 참으셨다가 수술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필러에 대한 짧은 제 소견이었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 이거 엑셀 작업해야 돼가지고요. 이경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